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 펭귄 선생님, 꼬팽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들리는 단어인데 막상 그게 정확히 뭔데요 하면 대답하기 애매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갭투자입니다. 갭투자로 돈 벌었다. 갭투자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봤다. 이런 뉴스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그런데 갭투자가 대체 어떤 구조인지, 왜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나고 어떤 사람은 쪽박이 나는지 오늘 꼬팽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갭투자가 뭔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갭투자란 집값과 전세가의 차액, 즉 갭만 내 돈으로 내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매매가가 5억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금으로 4억을 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실제로 필요한 돈은 5억에서 4억을 뺀 1억이잖아요. 이 1억만 내 돈으로 내고 나머지 4억은 세입자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갭이라고 하고 이걸 이용한 투자가 바로 갭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스마트한 레버리지 투자인 거죠. 세입자가 사실상 집값의 80%를 대신 내주는 구조니까요. 내 돈 1억으로 5억짜리 자산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근데 여기서 꼬팽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해요. 왜 한국에서만 이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 때문이에요. 전세는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주거 형태예요. 세입자가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무이자로 살다가 나갈 때 돌려받는 구조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이 얘기하면 그게 말이 돼? 할 거예요. 미국은 월세로 돈을 내고 집주인은 보증금으로 고작 한 달치 월세를 받거든요. 왜 한국에만 전세가 생겼을까요? 1960에서 70년대 고도성장기에 은행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연 20에서 30%씩 됐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한테 목돈을 받아 그 돈으로 사업이나 다른 투자를 하면 이자를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 없이 살 수 있으니 서로에게 괜찮은 계약이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세제도가 정착된 거예요. 이 전세제도 때문에 갭투자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투자 방식이 생겨난 거랍니다. 자, 이제 갭투자가 왜 잘 될 때는 대박이고 왜 안 될 때는 쪽박인지 실제 역사로 살펴볼게요. 2010년대 중반부터 2021년까지 한국 아파트값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어요. 서울 강남 아파트는 5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곳도 있었고 수도권 외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기에 갭투자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중에서 꼬팽이 가장 놀랐던 사례가 있어요. 인천의 한 투자자는 전세가율이 95%를 넘는 빌라, 즉 갭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 주택을 수십 채씩 사들였어요. 한 채당 500만 원이면 10채에 5천만 원, 30채에 1억 5천만 원이에요. 이 방식으로 불과 몇 년 만에 수백 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도 나왔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갭투자 붐이 엄청나게 일었죠.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에는 갭투자로 3년 만에 10억 모았습니다. 같은 후기가 넘쳐났어요. 직장인들이 너도 나도 대출 한도까지 긁어서 갭투자에 뛰어들었고 심지어 직장 동료 몇 명이 모아서 공동으로 갭투자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투자 열풍에 빠진 시기였어요. 그런데 2022년이 왔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도 따라 올려야 해요. 안 그러면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거든요.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고 대출 이자가 확 뛰었어요. 주택 구매 수요가 급격히 줄었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약 20에서 30% 하락했어요. 자,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5억에 산 집이 3억 5천이 됐어요. 세입자 전세금은 4억이에요. 집을 팔아도 3억 5천밖에 안 나오는데 세입자한테 4억을 돌려줘야 해요. 5천만 원이 부족한 거죠. 현금이 없는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못 돌려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사태예요. 2023년 초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폭발했어요. 한 인물이 수백 채의 빌라를 갭투자로 사들였는데 집값이 폭락하면서 수백 명의 세입자가 수백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피해자 중에는 신혼부부, 독거노인, 사회초년생 등 정말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전세 사기 방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전세 보증보험 의무화,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제도 등을 강화했어요.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경매 유예나 공공 매입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어요. 자, 갭투자의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세가율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에요. 매매가 5억에 전세 4억이면 전세가율이 80%죠. 수식으로 쓰면 전세금 나누기 매매가 곱하기 100이에요.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갭이 좁고 적은 돈으로 갭투자가 가능해요. 하지만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세입자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보통 전세가율 70% 이상이면 위험 신호로 봐요.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보통 50에서 60% 수준이에요. 그래서 갭이 크고 갭 투자 자체가 돈이 많이 필요해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반면 지방 소도시나 구축 빌라는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깡통 전세 사태의 온상이 됐어요. 그리고 꼬팽이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갭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위험이 있는데 바로 전세 역전 현상이에요. 전세 역전이란 전세금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상황을 말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2023년에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은 폭락했는데 전세금은 아직 높게 유지되다 보니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엔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말 그대로 깡통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전세가율이 90%씩이나 올라갈 수 있냐고요?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금이 올라가고 반면에 매매 수요가 줄어들면 집값은 내려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전세가율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2019에서 2021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공급이 줄고 전세금이 급등한 반면 이후에는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빚어졌어요. 자, 그럼 꼬팽이 초보 투자자 여러분께 실생활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전세가율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KB 부동산 등에서 해당 아파트,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리스크가 있다고 보세요. 두 번째, 세입자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HUG, 즉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공사에서 대신 돌려줘요. 보험료가 연 0.1에서 0.5% 수준인데 전세금 몇 억이 날아가는 것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보험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세 번째,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체납하고 있다면 경매 시 세금이 전세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서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네 번째, 갭 투자는 출구 전략이 있어야 해요. 만약 갭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집값이 안 오르거나 하락할 경우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미리 계획해야 해요. 여유 자금이 없다면 갭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만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절대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빌라와 아파트를 구분하세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황금성이 좋아요. 급하면 팔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은 매매 수요가 적어서 팔기가 어려워요. 갭 투자 입문이라면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여섯 번째,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에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받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팽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갭 투자는 그 자체로 나쁜 투자 방법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건 당연한 투자 전략이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무분별하게 수십에서 수백 채를 사들이면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사실상 투자 자금으로 쓰고 집값 하락의 위험을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었어요. 투자는 내 손실로 끝나야 해요. 내 실수가 다른 사람의 생계를 무너뜨리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면서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꼬팽이 응원할게요. 오늘도 투자한 걸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금융 이야기는 장준영닷컴에서 만나보세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또 만나요. 자꾸 옆자리를 비워둬 새벽저차 기음소린 유리 위에 너의 이름 석자를 또 써봐 지워지는 게 글씨뿐이면 좋겠는데 너와 탔던 이 길이 아직 다 외워져 멈출 때마다 네가 내릴 것 같아서 나는 오늘도 종점까지 가 새벽 5시 반 이 버스에 나와 졸고 있는 아저씨 둘이